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윤석열이 아주 볼만하답니다. 멘탈 붕괴 직전이라고 그래요. 침울했다가 격노했다가 글쎄 자, 윤석열 근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 들어보세요. 불편할 얘기 없어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적폐들의 실황, 그리고 검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칩거에 들어간 윤석열, 그 근황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아크로비스타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조금 재밌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윤석열이 지금 안 나타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죠. 그 지난번에 그 외에 국힘당 탈당한다라고 발표가 나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욕 진탕 얻어먹었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일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간간히 밥도 처먹으러 다니고 한강에도 나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아니, 못 그러는 모양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금 감정 상태가 들쭉날쭉하고 격노했다가 침울했다가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는 국회의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실감과 자괴감, 고립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침울했다가 격노했다가. 네, 그 얘기를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21일입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관람을 했죠, 윤석열이가. 이것 때문에 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또 한 번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선동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김문수 선거운동을 측면 지원하겠다, 뭐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김문수가 국힘당 후보 4명 중에 유일하게 이 부정선거론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가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탁 보러 가면은 누가 보더라도 메시지상 김문수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는 지가 계엄령 선포한 거 정당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이렇게 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짓을 하니까 욕을 더 많이 얻어먹은 거야.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은 물론이고요, 웬만한 중도층 이런 사람들도 윤석열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어요. 윤석열은 아마 그 상황까지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제발 나대지 마라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재구속을 좀 시켜달라, 윤석열 재구속 시켜달라,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 말에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를 재구속시키라, 그 말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열받았대.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격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날 이후에 윤석열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 한번 잘못 봤다가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만 떡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깨갱한 거죠. 특히 윤석열을 기분 나쁘게 한 거는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윤석열 민주당 가라 라고 하잖아. 야,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욕이야. 다시 재구속시켜라. 그거는 한동훈이 간 게 아니라 그 국힘당 소속이긴 하지만 윤석열이 그동안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던 인물이 한 얘기인데, 이건 한동훈이가 한 얘기거든.
여기에서 윤석열이가 완전히 빡 돌았다는 얘기까지 현재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동훈의 말투, 어투가 어떤지. 그러니까 한동훈의 어투가 윤석열을 보호하고 윤석열을 지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식의 깐족거림이었는데, 그것을 위한 깐족거림이었는데 갑자기 그 한동훈의 깐족거림, 자기를 지켜주던 깐족거림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비아냥되기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깐족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충격 컸을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설마 한동훈이가 아무리 그렇지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 지는 한동훈 죽일라 했잖아. 그러니 한동훈 입장에서 야, 탈당하고 민주당 가라, 차라리 민주당 가라 라고 할 만도 하죠. 하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부터 침울한 상태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 인간성, 윤석열의 인간성 문제 아니에요? 아니 지는 한동훈 죽이려고 했잖아. 체포조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을 뻔했던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한테 조용히 있겠어요? 나는 솔직히 한동훈이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 정도야. 윤석열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는 비난에는 기분 나쁜 거야. 지가 어떻게 했던 간에 지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은 기분 나쁜 거야. 전형적인 꼰대죠. 아니, 꼰대 중에서도 약간 사이코인 거죠. 양심이 없는 놈이지. 대체로 보면 꼰대인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지는 남한테, 지는 지 아래 사람이나 지 부하나 동료한테 함부도록 하죠. 그래 놓고 막상 그 사람이 대응을 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쏘아붙이면은 그 말이 기분 나쁘다고 방방 뜹니다. 지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특징, 그런 거 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꽤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남들보다 뒤늦게 뭐 부장 달고 국장 달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승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꼬장을 부려요. 아무튼 그런 식의 행동을 지금 윤석열이 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이 사람의 인성이죠. 인성. 지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지가 잘못한 것은 아예 판단 영역에서 제외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문명 사회에 살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포함을 시키더라도 공무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고위공직자 대통령까지 했으니 나라 꼴이 어찌 돌아갔겠느냐고요. 전부 다 지가 하는 건 괜찮고 자신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하면은 아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가 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참 이런 것도 사이코패스에 속하나? 자, 그런데 윤석열을 진짜 침울하게 만드는 거, 윤석열을 칩가하게 만드는 거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사입니다. 검찰은 지금 윤석열을 수사를 안 하죠. 하는 척만 하죠.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간만 끌고 간간히 수사하는 척 언론 플레이만 하지 검찰에서 수사가 진전을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은 지금 거의 못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검찰에서 무슨 수사 나온다? 엊그저께 한 얘기, 그그저께 한 얘기 계속 비슷한 약간의 단어 한두 장 정도 달라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만 반복돼요. 참 그걸 다 단독 달고 나오더라. 참 아이고. 자, 아무튼 검찰은 그러지만 경찰 쪽에서는 수사가 지금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진전 속도도 제법 빠릅니다. 김건희 샤넬백과 관련해서 그 샤넬백, 그러니까 통일교가 김건희한테 샤넬백 주잖아요. 2개. 근데 김건희는 여기에다가 웃돈 붙여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비싼 물건 가져오잖아.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21g, 윤석열 정권 하에 몇 가지 의심스러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특히 관급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21g이 끼어가지고 꽤 이상한 수상한 흔적이 많다. 그런 얘기 꽤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21g이 누구랑 가깝다? 김건희랑 가까운 데잖아.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그런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김건희 가까운 21g이 이번 샤넬백 사건에 또 들어온 거야. 이게 이번에 어떻게 밝혀졌다고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윤석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은 김건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검찰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놨더니 이번엔 경찰이 설치네? 자,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는 경찰 수사 진전 상황이 꽤 여러 개 나옵니다. 주로 다 경찰 수사 내용인데 CCTV와 비화폰이 확보됐다. 그러니까 내란이 벌어지던 그날 밤 CCTV, 비화폰, 그동안 윤석열이 꽁꽁 숨기려고 했고 지우려고 했고 한덕수와 최상목도 똑같이 했던 그 비화폰과 CCTV가 이번에 경찰에 다 들어갔어요. 아시죠? 이게 나왔다는 것은 윤석열 입장으로 보면은 턱 밑에 칼이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턱 밑에 칼이 들어온 거야. 지금 비록 석방이 돼서 즉위집에 있긴 하지만 재구속되거나 추가 구속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이 샤넬백 얘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뇌물입니다. 김건희한테 줬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향해 준 거잖아. 목표는 뭐였어? 예. 이 통일교가 YTN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YTN 인수에 좀 도움을 달라. 그 다음에 이 통일교 얘네들이 메콩강에서 무슨 이권 사업을 하는데 거기 좀 지원해 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대가로 샤넬백 준 거 아니야. 이건 뇌물이에요. 이거는 김건희한테 줬지만 사실상 윤석열한테 준 거라고 보게 되죠. 예. 이건 빼박입니다. 지금까지는 김건희, 윤석열 다 빠져나갔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후원금만 해도 사실 뇌물이에요. 근데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못 빠져나갈 상황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을 동원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검사들 이제 지금 다 손 털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라는 일도 안 해. 그런 검사들이 윤석열이가 뭐 좀 도와달라고 한다 지금 도와주겠어? 아니거든. 지금 검찰을 골치 아프게 만든 어떤 원인 같은 게 원인 제공자가 윤석열 아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도와달라 그러면은 검사들이 냉큼 가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야. 수사는 지금 점점 다가오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기 딴에는 잘해볼 거라고 영화 보러 가가지고 부정선거 영화 보러 가가지고 김문수 측면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욕 개같이 먹어. 한동훈이를 비롯해서 국힘당 내부에서도 욕이 막 쏟아져. 아이씨 열받아. 들어와 있는데 어이구야 검찰 수사가 막 진행되네. 아니 경찰 수사가 진행되네. 경찰 수사가 점점 수준이 높아지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이라면 침울해지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침울했다가 불안했다가 경노했다가 이런 감정 상태가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신이 아닌 거지. 제가 지금 정신병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멘탈이 붕괴된 것만은 분명하죠. 예. 윤석열은 지금 현재 멘탈 붕괴 상태입니다. 원래 윤석열 멘탈이 약한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구치소에 장기간 수감되면은 아마 얘 얼마 못 견딜 거다. 그래서 주변에서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뭐 쉽지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실제로 윤석열이 석방이 됐죠. 전후 과정을 잘 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석방 직전에 윤석열 완전히 거의 미치기 직전이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불안, 초조, 경로 이게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득바득 매일같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열릴 때마다 바득바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깥 구경이나 해라. 코에 바람이라도 좀 쏘이면 멘탈 붕괴를 좀 막아줄까 싶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사태가 심각하더래. 그래서 지기현이를 동원해가지고 풀어준 겁니다. 그 뭐 뒷얘기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윤석열은 그렇게 원래부터 멘탈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가 있어 보이고 거들먹거리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치고 내면을 살펴보았을 때 멘탈이 약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오히려 호리호리하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멘탈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허세로 부리는 사람이죠. 실제로는 강하지 않는데 강한 척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간 유형이에요. 뭐 심리학 이런 거 뭐 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떻겠어요? 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와중에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는데, 자, 그래서 상태가 회복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말 불안할 겁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거는 뭐니 해도 뭐 대선이에요. 대선 김문수한테 불리하게 지는 게잖아. 아무리 봐도 김문수가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 지는 모르겠어? 물론 계속해서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김문수 이길 수 있다. 거의 다 따라잡았다. 단일화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한테 가짜뉴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가 등신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 상태가 김문수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건 모르겠어. 지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 더욱더 초조해지는 겁니다. 대선에서 지면은 지는 감옥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전화통 돌리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없네.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도. 오죽했으면 지금 나경원도 안 받는데잖아요. 윤상현도 얼마 전까지는 계속 소통이 됐는데 한 며칠 또 전화가 뜸하대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 저렇게 아주 급변하는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결론은 하나예요. 멘탈 붕괴됐다고. 본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지. 동물도 죽을 때가 되면은 지 죽을 때를 안다고 하는데 나름 고등동물인 윤석열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그러니 지금 얼마나 지금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이 지금 멘탈이 붕괴되고 침울하고 경로하고 이렇게 감정 상태가 그리 급변하는 이유는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대선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고 종합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 아는 거야. 때가 다가왔다. 염라대왕이 내 옆에 와 있다. 그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라도 그 상황을 깨달았다면 이제라도 좀 반성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윤석열이가 반성? 글쎄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냥 말은 해봤어요. 반성이나 하라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엘레나 민님께